해당 영상은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최종 픽과 조합은 정보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토토라이브 정보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 주시면 무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맨체스터 시티 지난 12일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32강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2-3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주중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치른 후 이번 경기에 나서며 다음 주 예정된 2차전을 고려할 때 일부 선수들의 로테이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 운영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상대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기존의 스타일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에서의 패스 연결이 경기의 핵심이 될 것이며 측면을 활용한 빠른 전진 패스와 공간 침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다소 느려질 경우 뉴캐슬의 빠른 역습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의 조직적인 수비가 필수적인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 지난 9일 잉글랜드 FA컵 32강전 버밍엄과의 원정 경기에서 3-2로 승리하였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 꾸준히 다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높은 점유율을 감안하면 강한 전방 압박보다는 중원에서 수비적인 블록을 형성하며 역습을 노리는 전략이 유력합니다. 측면에서의 빠른 공격 전환과 뒷공간을 공략하는 움직임을 통해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크며 세트피스에서도 적극적으로 득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상대의 공격 패턴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비 라인의 유지와 공중볼, 경 앞에서의 안정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뉴캐슬입니다. 초안 분석 이번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가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운영하는 가운데 뉴캐슬의 수비적인 운영을 통해 역습을 시도하는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한 맨체스터 시티가 체력적인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으며 뉴캐슬이 이러한 틈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팀 모두 공격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무승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사수나 지난 11일 라리가 23라운드 마요르카와의 원정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탄탄한 경기 운영을 유지하며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과 세트피스를 활용한 득점 시도가 주요 전략이 될 가능성이 크며 경기 후반까지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승부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수비진에서 한 명이 징계로 결정하지만 기존의 조직적인 수비 형태를 유지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 오사수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지난 12일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32강전 맨체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3-2로 승리하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상대를 압박하겠지만 다음 주중 챔피언스리그 2차전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로테이션이 감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고려해 중원과 공격진에서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 운영에서도 무리한 압박보다는 효율적인 플레이를 통해 승리를 가져가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진에서 공백이 있는 만큼 상대의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 상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초안 분석 이번 경기는 오사수나가 홈에서 수비적인 운영을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며 대응할 가능성이 높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주도하는 흐름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원정팀이 주중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고려해 경기 운영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어 후반까지 승부가 팽팽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사수나가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버티겠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후반으로 갈수록 우위를 점하며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드리드 지난 9일 레알 마드리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과 조직적인 수비를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을 주도하면서도 빠른 전환을 활용해 공격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빠른 역습을 전개하는 패턴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홈 경기에서는 더욱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쥔 채 상대를 압박하는 모습을 예상할 수 있는 마드리드입니다. 알시셀타 지난 8일 베티스와의 홈 경기에서 3-2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득점력을 회복하며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원정에서는 여전히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이아고 아스파스가 복귀하며 공격에서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원에서의 빠른 패스 전개를 활용해 공격 기회를 노리겠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강한 수비 조직을 뚫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측면에서의 크로스와 세트피스를 적극 활용하며 득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정 경기에서의 불안한 수비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알시셀타 비고입니다. 초안 분석. 이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셀타 비고가 수비를 강화하며 맞서겠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홈팀이 더욱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레버쿠젠 지난 8일 볼프스부르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적극적인 공격 전개를 통해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도 빠른 패스 전개와 측면을 활용한 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비에서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통해 바이에른 뮌헨의 역습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과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격적인 운영이 수비의 빈틈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레버쿠젠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지난 13일 셀틱과의 원정 경기에서 2-1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연승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지만 주중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병행하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조율하면서도 빠른 역습을 활용해 상대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크며 측면에서의 공격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간을 활용한 빠른 전진 패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레버쿠젠의 강한 압박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경기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초안 분석. 이번 경기는 레버쿠젠이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주도권을 잡겠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으로 이에 맞서면서 치열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두 팀 모두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 경기 양상이 오픈될 경우 많은 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인 부담이 적은 레버쿠젠이 상대보다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며 결국 근소함 차이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